달성구는 지난 27일 화원읍 달성중학교 부지에 조성된 학교복합시설 달성 이론 캠프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두류동 카페 몰리스에서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60여 명이 함께하는 달서 다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달성 100대 피아노를 오는 9월 27일 저녁 7시 사문진 상설야외 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23일 감삼동 수림경로당에서 중앙치매 예방협회와 시니어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하는 뇌체력 향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1일 디지스트에서 2025학년도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체육회는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활동을 위해 2025년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년버스커와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음악회가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코오롱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오는 9월 7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리스토 샴의 단독 리사이트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구는 지난 27일 화원읍 달성중학교 부지에 조성된 학교복합시설 달성이룸 캠프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달성이룸 캠프는 1951년 개교한 달성중학교의 유유교사동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대구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달성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추진됐습니다. 개관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청년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 학교를 선정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대구에서 하원초등학교와 달성중학교, 군위군 1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2,530제곱미터의 4층 건물과 505제곱미터 규모의 야외정원,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층에는 강당, 카페형 라운지, 영어, 과학체험교육실, 자기주도 학습실 등이 마련되며 4층에는 청년교류 공간인 청년마당과 달성군기 어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대상 교과형 개형 영어, 과학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방과 후에는 체력 단련실, 회의 공간, 광장 라운지, 학습실 등이 주민에게 개방됩니다. 또한 야외 공간인 이룸 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이룸 캠프는 노후화된 학교 공간이 미래 달성 창의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재탄생한 것이라며 청년 공간과 일자리 시설, 체력 단련실, 카페형 휴게 공간이 두루 갖춰진 복합시설로서 모두의 꿈과 상상을 이곳에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이룸 캠프는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명칭을 공모한 바 있으며 달성을 찾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모두 이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두류동 카페 몰리스에서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60여 명이 함께하는 달서 다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가족센터 주관으로 마련됐는데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배 결혼 이민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경험과 도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나누며
후배 이민자와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사는 개그우먼 허민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네팔, 베트남,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이 직접 출연해 각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며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토크 콘서트는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달서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결혼 이민자들의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결혼 이민자들이 희망찬 내일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음 해에 결혼이민자 취업사업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현재 대구에서 가장 많은 약 1만 2,700여 명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적 다문화 도시로 다문화 알스잡 대학 운영과 산후도우미 지원, 결혼 이민자 희망 아카데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달성 100대 피아노를 오는 9월 27일 저녁 7시 사문진 상설야외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획된 축제입니다. 매년 가을 사문진 일대에서 피아노를 매개로 한 대규모 공연으로 펼쳐지며 역사와 음악,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콘텐츠로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축제의 예술감독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맡았습니다. 김 감독은 올해로 3년 연속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김홍기, 서영민, 손정범 등 국내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이 파트 리더로 참여합니다. 이들과 함께 지역과 전국에서 선발된 96인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총 100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지휘자 6인에 선정된 지휘자 김요원이 이끄는 달성 피아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클래식 명곡을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풀어냅니다. 특별 무대도 주목할 만합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드러머 임주찬, 베이시스트 신동아가 꾸미는 트리오 무대를 비롯해 2008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의 협연과 감성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어 장르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공연이 기대됩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달성 100대 피아노는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예술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축제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피아노 축제를 통해 달성군의 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삼동 수림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치매 예방 전문가들이 마련한 뇌체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이 열린 건데요. 어르신들은 색깔과 기억력을 활용한 시각 인지 훈련부터 간단한 신체 활동, 그리고 얼굴 팩과 손 마사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수림경로당 최고령이신 95세 어르신도 이날만큼은 즐겁게 몸을 움직이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련한 중앙치매예방협회 신희경 대표는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생활 속에서 올바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예방 활동을 제대로 알고 활동을 한다면은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삶을 누리시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단순 약물 치료보다 생활 습관 개선과 두뇌 및 신체 활동 병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색깔 숫자 맞추기, 기억력 게임 등 인지 활동, 가벼운 신체 활동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신체와 두뇌를 함께 활성화하는 새로운 치매 예방 모델로 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1일 디지스트에서 2025학년도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 이건우 디지스트 총장을 비롯한 지역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첫걸음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과학창의학교는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개교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수학, 과학 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력, 탐구 역량,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총 147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96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학생들은 수준별, 심화 수학과학 교육은 물론 실험 중심 수업, 계절학기 캠프, 진로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모든 교육 과정은 디지스트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디지스트 전임 교수진과 과학고, 영재고 출신 교사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맡아 교육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학 집중 캠프,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전문가 특강 등 차별화된 후속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8월 27일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 공동교육 과정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인지과학, 로봇, 인공지능 3개 과목이 개설되며 해당 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식 반영되는 점에서 기존 교과와 차별화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첨단 과학 분야를 심도 있게 접하고 대학 진학과 진로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과학창의학교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적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디지스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달성군이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누구나 첨단 과학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2025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회원 종목 단체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은 강습형과 체험형으로 구분되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9개 종목 14개소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 전통 무예인 택견 강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회원들은 지난 시간 배운 동작들을 복습하며 수업을 준비합니다. 부드러운 춤 동작 같아 보이지만 온몸의 관절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큰 택견.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 고유의 자랑스러운 전통 무예입니다. 또 택견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입니다. 또한 택견 동작이 굼실과 능청이 있어서 중년 여성분들한테는 무릎이나 허리 강화 운동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또 택견 동작 자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많이 움직여서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저는. 수강생들 역시 택견을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활력까지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택견을 하니까 몸 동작이 많거든요. 안 쓰던 관절도 많이 쓰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몸이 유연해지고 이걸 해보니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관장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반복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랫배를 두 손으로 두드리며 단전치기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학기공인데요. 국학기공은 1980년대 말부터 보급된 생활체육으로 호흡과 명상, 기공 수련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운동입니다. 기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몸이 먼저 돼야 되고 상하하실이라고 하는데 하체가 튼튼해야 되고 상체는 힘이 빠져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깨 쪽이 무겁고 상체가 무겁고 하체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하체가 가벼워서 지금은 저희 회원들은 하는 게 다시 하체는 무겁게 상체는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회원분들도 성장하고 그리고 국학기공행을 모르시던 분들도 이제 아름아름 다른 분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손잡고 오시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국학기공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은 부위별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단전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기, 명상을 통한 이완까지 포함해 하루의 시작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근력도 키워지고 유연성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생활에 활력도 키워지는 것 같아서 국학기공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강한 이후로는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물살을 가르며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 스포츠. 요즘 수상 스포츠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무공원에 마련된 강습장에서는 지상에서의 안전교육과 기본 자세를 익힌 후 곧바로 물 위에서 도전에 나서는데요. 보트의 출발과 동시에 자세를 잡고 일어서는 수강생은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수상 스키를 즐깁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웃음과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저도 평소에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정말 해볼 엄두를 안 냈었는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지상교육 조금만 받고도 쉽게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났더니 너무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이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은 건강 증진을 넘어 여성들의 삶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땀방울 속에서 참가자들은 건강은 물론 새로운 도전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쌓아가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육을 더 가깝게 즐기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립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이란 본래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러한 성립전 예산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이미 교부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히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난 수년간 이 명확한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겨났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익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의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를 면책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극 행정 면책이 절대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의 본래 취지와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관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비를 포함하여 성립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먼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무리한 선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의 긴급성과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으로 구비가 편성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5건, 무려 211억 원의 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회보장 수혜금 등 복지 예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관리비, 시설비, 행사 운영비 등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체의 약 80%가 행정 운영, 행사, 시설비 등 신속성이나 불가피성 요구가 낮은 사업입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편의적 선집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학산 삼거리 벽천 분수 조성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약 13억 원이라는 큰 구비가 포함된 이 사업은 그 어떤 긴급성도 불가피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소요 전액 교부 요건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성립전 예산이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예산 집행 지침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사전 보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된 성립전 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하는 관행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롱 예외음악당이 가을 정취 가득한 청년 버스킹 무대를 선보입니다.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잔디광장에서 총 6회 열리는 이번 공연은 청년 버스커와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청년 뮤지션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출연진은 9월 2일과 23일은 싱코잉, 9월 9일 알비버스킹, 9월 16일과 10월 21일은 믹스테이프, 10월 14일 한 페이지로 발라드와 어쿠스틱 중심의 감성 무대를 선사합니다.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아름다운 야경과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 가을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리스토 샴이 9월 7일 오후 5시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단독 리사이트를 엽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와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그는 지성과 감성을 두루 갖춘 연주자로 뉴욕타임즈로부터 명확함과 우아함,
탁월한 기교를 지닌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런던 심포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 악단과의 협연 경력도 빛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라흐마니노프 편곡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라흐마니노프 에뛰드 타블로 오퍼스 39, 라벨, 밤의 가스파르 등 고난도의 명곡들이 연주됩니다. 달서아트 센터 측은 샴의 섬세한 터치와 깊이 있는 해석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펫 건강 아카데미를 9월 한 달간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현직 동물병원 원장인 박순석 원장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려견 영양관리, 질병 예방, 노령견 케어, 응급대처법 등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3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팀은 2회씩 수업을 듣습니다. A팀 9월 2일과 4일, B팀 9월 9일과 11일, C팀 9월 16일과 18일. 수업은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며 팀별 10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팀 시작일까지 달서 반려견 놀이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치매 걱정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월성주공 2단지와 성서주공 3단지를 기역 청춘아파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소식입니다. 기역 청춘아파트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주민 의견 조사와 설명회를 거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선도단체 지정, 치매 파트너 양성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과 동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복지관, 상가, 통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치매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영유아를 둔 보호자들의 육아 편의를 위해 관내 남성 공중화장실 48곳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2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관광지와 공공시설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동서원, 송해공원, 남평문시 볼리새거지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교환대는 최대 35kg 하중을 견디며 안전벨트와 위생패드를 갖춘 벽부착형으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송해공원을 방문한 한 주민은 마파도 공공장소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기존에는 여성 화장실에만 교환대가 설치되어 남성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설치로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중화장실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비용 완화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무상채권 특별월수 캠페인 시행, 상환 의지 있는 채무자의 손해금 최대 전액 감면, 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보증 지원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최대 1억 원 보증, 보증료 50% 감면, 7년 분할 상환 등 혜택 제공. 대구신보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재기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 장준하 선수가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린 2025 유스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세계양궁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91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공식 대회로 전 세계 만 21세 이하 및 만 18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해 차세대 챔피언을 가리는 권위 있는 무대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63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인 바티스트 아디스 등 세계적인 실력자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장준하 선수는 U21 리커브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고 이어진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 중인 장 선수는 국내 1, 2차 자체평가전을 거쳐 이번 대표팀에 선발됐으며 지난해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리며 가능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장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반송초등학교가 교육부 주최 2025년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신뢰와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상의 배경이 된 사연은 자녀 셋을 이 학교에 보내는 한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글로 교직원들의 헌신과 학교의 따뜻한 교육 환경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교생 약 50명이 소규모 학교인 대구 반송초는 대구미래학교 및 교실 수업 개선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교직원이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육 공동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잔디 운동장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 가족 나눔 한마당 등 공동체 중심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수업과 러닝페어를 통해 창의력, 협동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추천 학부모는 작은 학교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선생님들 덕분에 늘 감사하다며 반송초만의 따뜻한 교육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영 교장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삶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3일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식물 만들기를 통해 교류하는 썸타는 배움터 데이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달서 50플러스 센터와 협력해 8월 23일과 30일 두 차례 진행되며 바쁜 일상 속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1회차에서는 프리저브드 고사리 플랜트 제작, 레크리에이션, 그룹 대화 등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2회차에는 커플 마술 체험과 1대1 대화를 거쳐 최종 투표로 커플을 선정합니다. 참가자들이 만든 화분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맞춤형 만남 프로그램 고고 미팅이 예정돼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달서구청 홈페이지 솔로 탈출 결혼 원정대에 가입하면 됩니다. 달서구 월성이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여름철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죽 나눔 사업 우리는 죽이 잘 맞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께 맞춤형 식사를 제공해 건강을 챙기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당일 조리했으며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소고기, 버섯, 채소를 활용해 균형 잡힌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영양죽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 향후 복지 서비스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성이동 협의체는 이번 사업 외에도 건강 먹거리 지원, 유휴 텃밭 농작물 나눔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G 서부 새마을금고가 어르신들과 어린이를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감삼동과 본리동, 경로당 4곳에서 어르신들께 삼계탕 무료 급식을 제공했고 오는 9월에는 죽전동, 경로당 2곳에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감삼동 연재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안전 교육을 진행해 금융사기나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둘의 MG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돕기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 단체 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업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대인 관계 어려움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사용 습관 자가 점검, 조절 전략, 교육, 디지털 디톡스 체험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총 12개 집단을 구성해 사회기 프로그램을 순차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기관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달성군이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다양한 더위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8월 최고 기온이 37도씨를 넘고 9월에도 33도씨 이상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 양심양산 무료 대여, 살수차 운영 등 종합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양심양산은 현재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대여 가능하며 2026년까지 9개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살수차는 폭염특보 시 하루 2회 주요 도로 230km 구간에 살수를 진행하고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온도가 46도씨 이상일 때 자동 살수됩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총 146개소로 대구시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운영 중입니다. 달성군 의회는 8월 25일 달성군 남부노인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 점심을 직접 제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배식 후에는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복지관 관계자와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보람이 있었다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군 의회와 함께의 뜻깊었다며 만족할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의회는 정기적으로 복지관과 요양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 목소리의 의정 반영에 힘쓰고 있습니다.